그래서 이게 냉해가 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너무 많이 달려버린 거예요. 이게 적과 효과가 있거든요. 적과. 너무 많이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달리면 열매가 자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라지지 않는 품종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라집니다. 보통 이제 올해 미리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3, 4년 차 되신 분들은 꽃 피고 난 뒤에 열매 여는 거 보면은 이 화가 이렇게 막 밭에 옆에 있으면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시불시불시불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꽃은 많이 피었는데 이 열매 달린 거 보니까 허탈하거든. 수정률이 떨어지고 수정이 떨어지고 다 낙과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 성냥개비 많아 해가지고 떨어져 버려. 원래 그래요, 체리가. 원래 그렇다니까. 3, 4년 차는요, 낙과가 심해요. 그래서 항상 열리는 거 보고 실망해요. 꽃은 많이 피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제가 예방주사 놨어요. 또 막 그때 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세요. 근데요, 6년 차가 넘어가잖아요. 6년 차가. 그때는 또 역전돼요. 그때는 너무 많이 달려서 여기 나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적과를 이거 다 한단 말이야. 부부가 진짜 그 한 나무에 한 100kg 달아, 90kg, 100kg 달아오면 한번 따보실래요? 따도 줄어들지더라고요. 따도.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열매 따면서 욕 나온다고요. 네. 근데 이게 냉해를 입어야 이게 적과 효과가 있는데 냉해가 없어져 안 왔으니까 애먹었죠. 다행히 적과를 제가 못했는데 다행히 영양 관리가 잘 됐는지 쉽게 말하면 전년도에 잎 관리가 잘 됐는지 그렇게 자라지진 않았어요. 네. 제가 걱정했던 사이즈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 이상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걱정되는 게 뭡니까? 올해가 걱정되는 거죠. 올해가 걱정되는 거죠. 작년에 심하게 많이 열어버렸으면 올해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심한 냉해와 서리 피해는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하기서 심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적과해줄 정도는 딱 좋아요. 와야 됩니다. 냉해가 오면 꽃이 이쁘지를 않아요. 여기 꽃잎이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이게 암술이거든요. 암술이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래서 냉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딱 디벼보면은 새카맣게 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공기 흐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냉해는 아시겠지만 공기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왕겨를 태우죠.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바람이 이게 쉽게 날아가지 않아요. 참 말이 기억이 안 나죠. 연기. 그죠? 연기가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거든요. 과원에. 그러면 그 온도를 올려줘요. 영하 보통 2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해지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SS기가 있는 곳은 농가에서는 SS기를 쫙 이렇게 풍기고 다니죠. 왜냐하면 공기를 이렇게 흐름을 순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살수 물을 뿌려버립니다. 물을 뿌려. 그래서 꽃을 얼려버립니다. 그러면 꽃을 얼려버리면 돼요. 꽃을 얼려버리면은 얼음은 몇 도입니까? 얼음 몇 도? 0도. 0도. 물론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다가 물이 완벽하게 충분히 뿌려주지 못했을 경우에 또 갑자기 햇빛이 나가지고 이게 햇빛이 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꽃잎이 탄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냉해가 다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상팬 아시죠? 방상팬 큰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기 대류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대지에서 언제 온도가 가장 낮죠?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낮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입니까? 아니에요. 해 뜨기 직전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온도가 낮아요. 그때 냉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불을 피운다든지 왕개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태운다든지 또 이렇게 방상팬을 돌려주면 그 보통 10m 상공 위는 따뜻한 공기랍니다. 밑에 찬 공기가 내리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를 위에 따뜻한 공기로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아주 추울 때는 효과가 없다. 온도가 아주 낮을 때. 제가 찾아낸 방법은요. 불을 피우는 방법. 미리 일기예보가 뜨잖아요. 내일 오전에 내일 새벽에 내일 영하 몇 도로 떨어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 식용유 깡통 있잖아요. 식용유 깡통. 올해 그 수확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중간중간에 식용유 통 몇 개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왕개에다가 왕개를 적당하게 이렇게 좀 수분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확 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은근히 이렇게 연기가 날 수 있도록. 쓰레기 태우는 거. 이런 맛입니다. 이제 봄에 조금 앞당겨서 할게요. 조금 앞당겨서 고품질 체리는 어디서 열리는가? 품질 좋은 체리는 어디서 열리는가? 기부에 열립니다. 기부. 자, 여기가 작년에 자랐다가 다시 자라는 자리. 한 살 더 먹은 자리.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연차부위라고 해요. 연차부위 바로 위에 기부에 의해서 열리는 열매가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는 이것도 기부입니다. 자, 가지가 이렇게 딱 나 있을 때 요 사이가 겨드랑이에요. 여기 요 눈들은요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대신 수명은 몇 년? 열매 수명은 몇 년? 1년. 카메라만 따먹어버리고 나면 꽃눈이 사라져요. 계속해서 열리는 것은 이 화석이죠. 화석. 근데 화석이 오래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인삼의 뇌두처럼 길어집니다. 오래될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왜? 영양분이 가야 할 통로가 길어지니까 영양분이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단과지화 따버립니다. 이거 눈을 따버려요. 눈을 따버리고 잇눈 하나만 남기게 되면 가지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단과지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는 영속적이죠. 영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하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더라. 이거는 교실에서 해야 될 수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아, 궁금하다. 나는 아주 진짜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궁금해 라고 하신다면 제 유튜브 키토산 체리 들어가면 작년 봄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체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체리에 대한 호기심이 한번 심어볼까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강사 인상도 참 별로야. 에이, 심을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심어볼까? 관심 한번 가져볼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른 인접 토지에서 내 땅으로 스며드는 물을 철저하게 차단해 주셔야 돼요. 가장 이제 부작용이 많은 것이 논은 아예 안 되고요. 논에 심을 생각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파 디벼가지고 경관층이라고 해요. 논은 있었으면 딱딱한 30cm 정도 깊이에 아주 딱딱한 흙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완전히 디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 이상 예정지를 만들어가지고 심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모내기 하고 나는데 그해 가을에 체리나무 심어요. 개화를 합니다. 개화.
그럼 백발백중 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정지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토지에서 특히 사늘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경사지가 있는 땅인데 좋아요. 경사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경사지가 있는데 산에서 쭉 이어진 경우에는 산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마철이 되면 엄청나게 그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뿐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 땅 아주 그냥 봄에 그냥 가뭄이 날 정도야. 봄에 가뭄 안 나는 땅이 없습니다. 다 어느 토지든 봄에는 다 가뭄 나요. 장마철에 중요한 건 장마철에 물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마철에 지하수위가 쫙 올라 스펀지가 물을 빨아 올리듯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물이 안 채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주위의 땅보다도 내 땅이 높아야 합니다. 경사가 약간 있으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거 물 끊기, 물 꺾기라고 해요. 그리고 유효토심은 최소한 50cm는 확보하셔야 됩니다. 유효토심. 유효토심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죠. 농진청 자료에는 1m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효토심은 1m 정도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이상적인 깊이가 되겠고요. 토양검사 받으셔야 되겠죠. 토양검사. 내 땅의 산도가 어떤지,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래야만 얼마를 집어넣을 건가를 계산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토양검사 해보면 바로 나오죠. 얼마만큼 뭐를 집어넣으세요.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3주 지나면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용성인비만큼은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용성인비. 그러니까 우리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비료 효과가 가장 좋은 비료가 용성인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죠? 얼마입니까? 25,000원요. 너 9,0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13,000원 정도 할 거예요. 13,000원. 강릉이 원래 비싸요. 강릉이 그래도 그만큼 비싸요. 아, 그건 아마 성분이 다르다든지 또 좀 더 정제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 13,000원짜리를 말하는 20kg짜리. 농협에서. 정말로. 네. 어느 날 언제 날 잡아가지고 영덕 한번 보세요. 제가 13,000원짜리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녹비식물. 수단거라서 좋습니다. 강원도는요, 옥수수도 훌륭합니다. 옥수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심을 자리에다가 옥수수를 갖다가 녹비식물을 1년 심었다가 그것을 갈아엎고 심는 거죠. 나무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토양 속에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작업. 녹비식물. 헤어리 배치는 권하지 않습니다. 헤어리 배치는 심지 마십시오. 빼야 되는데. 이게 빼야 되는데. 네, 이게 진딧물이 많아서 진딧물이. 호면 좋습니다. 호면도 좋고요. 강원도 옥수수가 좋으니까 1년 옥수수 농사 짓고 난 뒤에 다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깨를 재배하고 난 뒤에 깻단 있잖아요. 깻단을 태우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 좋은 유기물을 네, 옥수수든 깻단이든 파쇄기를 빌려가지고 쫙 파쇄해서 쫙 깔아놓고 로타리 치고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 절대 태우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유공간 구멍 뽕뽕뽕뽕 난 거 있죠? 그거 반드시 묻으시다. 이제는 다른 과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과수를 심더라도 유공간은 이제 아주 필수적입니다. 목적이 뭐죠? 유공간을 묻는 목적이 뭐예요? 배수입니까? 산소공급요. 산소하고 배수. 그렇죠. 제1 목적은 뿌리의 산소 공급입니다. 두 번째가 배수죠. 맞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 이제 농진청 자료인데요. 농진청 자료인데 여기는 이게 50일
한 50에서 60cm가 맞는 것 같습니다. 50에서 60cm. 그러니까 나는 물 빠짐이 아주 좋다. 아, 물이 너무 잘 빠져. 이러면은 한 60cm, 60에서 70cm. 난 좀 물 빠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50cm. 그렇다고 해서 더 낮게 묻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로타리를 쫙 쳐야 되는데 로타리 날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묻어놔. 그리고 요 묻은 자리 여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나무를. 요 공간 묻은 자리 위에다가 심는 겁니다. 대신 요 위에 20에서 30cm를 이렇게 공건하게 높여서 심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이유. 왜 공건이 높여서 심어야 됩니까?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으니까. 치마가 생겨요. 이 팠던 자리는 치마가 생겨요. 그 정도로 안 높여 심으면요. 2, 3년 지나면은 나무가 묻혀버립니다. 쑥 들어가고. 2, 30cm를 높이면 나중에 평평해집니다. 치마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평평하다라는 말은 작업 환경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죠. 두둑이 높으면요 작업하기가 깎았습니다. 그래서 모래나 자갈을 넣으면 좋겠죠. 비용은요, 그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비용은 100평당 100만 원 잡습니다. 300평 심는다 300만 원. 나 1000평 심을 거다 1000만 원? 그건 아니죠. 아니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그렇게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300평 정도 심으면 한 300만 원 정도. 그 300만 원의 비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공투, 장비 하루, 인건비 둘, 그리고 유공간 비용, 부직포, 요 비용.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잘 많이 올랐죠. 자재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네, 이런 식. 제 농장입니다. 제 농장에 10년 차에 나무를 다 뽑아내고 유공감이 묻었습니다. 제 체리 사부님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퇴직하셨어요. 농진청에 윤익구 박사님이라고. 그분한테 저는 체리를 배웠어요. 체리를 배웠는데 처음에 유공간을 묻으라고 했어요. 유공간을. 이런 식으로 유공간을 묻으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제가. 아, 제 땅은요. 일제시대 때 학교 운동장이었다는데 아주 그냥 모래집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 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막 묻었으면 될 걸.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그 실수를 반복하냐면요. 그냥 유경험자가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웬만하면 네 하고 하면 되는데 꼭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꼭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많은 걸 알게 되겠지만 대신 비용은 그 대가는 지불해야죠. 그래서 10년 차에 나무를 다 뽑아내고 유공간을 묻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모래. 이게 완전히 모래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모래라고 해가지고 유공간을 안 묻는 건 아닙니다. 유공간을 묻어요. 요거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앞에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시범인데요. 지금은 옮겼죠. 왜냐하면 그 마당을 전부 다 공원화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두 줄을 넣더라고요. 두 줄을 100ml 두 줄을 넣었어요. 한 줄을 보냈는데 두 줄을 넣더라고요. 뭐 더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 이거는 처음에 조금 돈이 투자되더라도 두고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양검사 꼭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는 방법은 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되겠고 요즘 워낙에 일반화 레이스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3주 정도. 시료를 많이 채취할수록 여러 군데에서 채취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서 조금씩 하나만 유의하십시오. 하나만. 절대 햇볕에 말려서 하지 마세요. 햇볕에 말리지 말고 흙을 그늘에서 말려서 가져가야 된다. 막 그냥 갖다 주셔도 되고 말리지 않고 그냥 갖다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좀 화면이 좀 흐린데 이게 다 나옵니다. 유기물에 어느 정도 유기물이 들어있는지 다 나오죠.
그리고 밑에 처방서가 있습니다. 뭐 무슨 뭐 개분으로 얼마, 개분이나 돈분이나 운분이나 얼마씩 넣어라라고 하는 처방이 나옵니다. 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체리는 약간 덜 한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처방서에 100을 하라고 권하면 한 80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체리는 속성수다. 속성수. 너무 잘 자라서 문제가 많은 과수다. 모자라면 나중에 우꾸르고를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기물을 예정지에다가 1년 동안 이렇게 키워서 눕혀서 안에다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토양에 공기 구멍을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요 자체가 유기물이 되는 거죠. 유기물. 요 호밀인데요. 우리가 밀입니다. 밀. 이 야리야리한 호밀이 뿌리가 1m까지 밑에 내려간대요. 그럼 이게 비고 나면 뿌리가 죽어서 그 구멍으로 양분이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거 우드칩인데요. 이건 우드칩인데 우드칩도 좋습니다. 좀 이렇게 아주 그 크기가 우드칩의 크기가 입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아주 거친 입자 이게 좋습니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정지 관리가 성패를 잡는다. 예정지 관리가. 한번 심어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심을 분들은 1년 연기를 하고 심는 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예정지를 충분히 만들어서 심는 것이 1년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을 빨리 가는 거예요. 왜? 4, 5년 뒤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가라. 이해되시죠? 품종이 맛을 보고 직접 확인하고 심어야 된다. 품종이 중요하다. 동계 방제는 한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석회 유화 합제는 반드시 하나를 하십시오. 나는 좀 더 내 나무를 사랑한다. 그러면 석회 보조도에 하나 더 하십시오. 전정 후에 체리는 도포제는 습관입니다. 도포제를 반드시 발라주셔야 됩니다. 모든 과수 중에 상처 유압이 상처가 가장 잘 안 물지 않는 과수가 체리입니다. 왜 그럴까?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는 아주 잘 여는 것 같아도 그 조직을 잘라보면 안쪽에는 아직까지 상처가 안 물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천천히 안 문다라는 말이죠.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도포제는 반드시 그리고 장마전의 배수 어디 물이 고이진 않을까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10월 말까지 잎을 지켜줘야 된다. 10월 말까지. 고운 단풍이 지고 난 뒤에 나무가 아주 눈에 영양도가 충실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갈반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잎을 잘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 부대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체리 방역되면 예비 자투리단에 예비군 부대가 있다. 수영은 2, 3년 이내에 완성하는 게 좋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무를 못 잘랐다가 나중에 4년차, 5년차에 자르게 되면 그만큼 결실 출현이 늦어지겠죠. 묘목은 체리 전문 농장에서 구입하고 방문 지도를 받으면 좋겠죠. 여러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체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믿기로 딱 결정을 하면은 오직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흔들려 버리면은 레시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죽도밥도 아니게 됩니다.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하죠. 체리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에 매체가 좋기 때문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정보 저보다도 이런 거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라고, 또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봄 전정 때 제가 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또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한두 가지만. 네, 잠깐만요. 저분이 먼저 하시죠. 고향 중에 고향 부산을 하라고 했는데 상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보시면. 자, 요거는 제가